네,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새벽 들러온 속보 때문에 좀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추 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오늘 새벽에 풀려났는데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추위에 이렇게 늦게까지 걱정과 관심,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길에 진정성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이 혐의와 법리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기각 사유를 발표했는데요. 개선 장군 같은 모습이었다는 평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들어갈 때부터 서울중앙지법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쫙 도열해 있었고 이 오늘 아침 5시 좀 넘어선가 네, 나왔어요. 네. 저는 이거 원래 보통 이제 보고 자거든요. 웬만한 거. 거의 2시까지 버텼는데 안 나오는 거야. 이거 밤새겠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보고 잤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잠 하나도 안 자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법원이 고심을 했다.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조금 천천히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법원이 얘기한 거 혐의와 법리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뭐 증거인멸, 뭐 우려, 도주 우려는 그냥 뭐 하는 얘기고 어차피 뭐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혐의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특검은 혐의를 입증을 못한 거야. 아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속영장 추경호 나왔을 때 많은 법조인들이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은 지금 나온 거 가지고는 조금 구속이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빼박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화 받고 11시 3분부터 12시 3분까지 4차례를 바꾼단 말이에요. 막 9분 있다가 바꾸고 30분 있다 바꾸고 15분 있다 바꾸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국회 당사 중간에 이제 윤석열 전화 받고 한덕수랑 7분 동안 통화하고 뭐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심증은 거의 100%인데 이제 물증으로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실제 뭔가 한 방이 있을 거다라는 이제 김건희 때도 이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자수서 같은 거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결과적으로 없었다라는 거고 특검이 좀 실망스럽다. 일단은. 특검이 이 정도도 이거를 제대로 입증을 못한 정도로 좀 무능한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뭐 법원이 나름의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 사안의 엄중성에 비춰봤을 때 이게 좀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11월 28일부터 29일 여론조사한 게 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런데 설치해야 된다가 46 그리고 반대가 37이었거든요. 그런데 9월 넷째 주에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한 거는 설치 38, 반대 41이었어요. 그러니까 설치가 그때는 38에서 46으로 8%포인트가 올라가고 반대가 41에서 37로 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차범위 밖으로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생겼어요. 이게 여러 가지 뭐 야권에서는 위법도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사법부가 좀 돌아봐야 된다. 여러모로 사법부가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안의 엄중성에 이런 게 좀 부응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사실 그 추경호 의원 저는 이제 당시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12월 밤에 3일 밤에 로텐도홀에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우리 뭐 당직자들도 당시에 바리케이트를 같이 쳤어요. 당시 야당이었죠. 민주당 보좌관들이랑 해가지고 우리 당 당직자들도 같이 저도 바리케이트를 쳤고 계엄군들 앞에서. 근데 그 상황에서 추경호 의원의 그 모습은 굉장히 원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언론의 인터뷰나 방송을 통해서도 수차 말씀을 드려왔지만 저도 이제 법률가다 보니까 법률가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게
범죄 혐의가 되는 것이 무능함과 비겁함이 범죄 혐의가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범죄 혐의로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논의가 된 적들은 있지만 무능하고 비겁한 사람들을 범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요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돼서도 대북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끝까지 몰랐다면 무능하다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추경호 의원이 당시에 의총장을 계속해서 바꾼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원망스러웠고 적절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계엄에 대한 이 불법 위법의 계엄에 대한 어떤 연루된 면이 있지 않고 그냥 본인이 비겁하고 무능해서 그렇게 한 거라면 이걸 형사처벌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입증해내야 되는 임무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냐? 특검에게 주어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특검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소환하는 만에 이런 정치적인 논쟁만 하다가 제대로 된 혐의 입증도 못한 게 아닌가. 이게 특검의 무능 때문이 아닌가라는 게 너무나 드러나고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법관을 가져와도 사실 이 추경호 의원 이번에 구속영장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진보 쪽의 법조인들도 무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 가지고는. 그래서 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없었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의 무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특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그 민주당 쪽에서도 바라보는 게 이 문제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렇게 오늘 하필이면 또 오늘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 당 의원들이 법원에서 도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별로 그렇게 적절했던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원내대표가 그저 무능하고 비겁해서 이 사달이 났다면 저는 태도가 적극적으로 개혁을 막지 못해서 내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사과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거는 지금 당연한 저기서 일입니다. 개선 장군처럼 네. 박수와 환호를 받을 때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 당이 이제 치열한 내부의 노선투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오늘만 해도 벌써 26명의 의원들이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과해야 된다라고 방금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 26명의 의원들에는 친한계 의원이 아닌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최영두 의원, 이상희 의원, 조은희 의원 아마 이 이름들이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이름들을 들으면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지금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치열한 노선투쟁 중이고 장동혁 대표 오늘 성명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계엄은 민주당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로 첫마디로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할 텐데. 네.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방금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당내에서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 국민들 앞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에서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단순히 비겁하고 무능했었냐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석연치 않은 행보가 있었잖아요, 사실. 조이님도 당시에 추경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나오지 않았냐, 타임라인이 나오지 않았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내란 특검에서는 입장문 내고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너무나 아쉽고 수긍할 수는 없는 결정이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과연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관계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 수사하지 않는다면 재발할 수 있겠다.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마저 들었다. 신속히 공소 제기해서 법정에서 합당한 판단과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공소 당연히 뭐 기소해야죠. 기소하고 사실 저는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너무 많은 의미가 부여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게 12월 3일에 겹쳐지고 이거는 이제 내란 정당, 그러니까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문제와 결부되다 보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추경호가 구속이 됐다고 해서 이게 위헌 정당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추경호가 정확하게는 최소한 1심에서 유죄가 나와야 돼요. 구속되더라도 1심에서 무죄 나오면요. 그거는 위헌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는 위헌정당의 요건에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재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이제 정치적 의미가 양당이 다 여기에 사활을 걸고 여기 메시지를 걸다 보니까 너무 정치적 의미가 과대평가됐고 뭐 그 위헌정당 뭐 심판은 이제 이후에 봐야 되겠지만은
형사 재판하고 독립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무슨 완전히 독립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은 옛날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이제 처음에는 내란 예비후보였다가 내란 선동으로 바뀌었는데 대법원형 확정 판결 나기 전에 헌재에서 해산해 버렸어요. 통진당을.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1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구속 여부보다는. 다만 이제 뭐 이 특검이 뭐 얘기하는 거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본인들의 무능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아무리 이거 뭐 법원에 성토하고 뭐 이런 걸 하더라도 본인들의 무능에 대해서도 지가 지입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이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이게 뭐가 됐든 내란 특검에서 지금 6명을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발부된 게 3명이에요. 윤석열, 이상민 그리고 조태용 그리고 발부 안 된 게 한덕수, 박성재 지금 추경호까지란 말입니다. 발부율로 보면은 50%인데 박성재는 2번 했어요. 그러면 승률로 따지면은 43%입니다. 이게 일반 사건이면은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이런 특검이라는 특수한 상황 예전에 국정농단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그때는 너무 많이 내줬다라는 뭐 비판도 있었는데 굉장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무능하지 않나 이 부분은 전 그렇게 봐요. 이게 그 통계가 있어요. 구속영장 기각률인데 내란 특검이 41.7%, 김건희 특검이 31.8%, 순직해병 특검이 90%에 달합니다. 근데 일반 형사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17에서 18%를 오가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란 특검이 그 뼈아파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가 아니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무능과 비겁함과 이 혐의 사이에서 무능과 비겁함에서 혐의로 끌고 가는 그거를 수사를 해내는 역할이 특검에게 주어진 역할이거든요. 그걸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법원을 설득할 만큼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이 뭐 그 상황에서 우왕좌왕할 수도 있었겠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진짜 이게 어떤 연계가 되어 있고 지시가 되어 있냐? 저도 사실 궁금해요. 그럼 그걸 특검이 밝혀줬어야죠.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혈세를 쓰고 거의 민생수사가 중단이 될 정도로 검사들을 차출해 갖다 쓰고 그리고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통신사실을 조회. 제가 지금 오늘 오다가도 어떤 기자님 한 분이 특검으로부터 통신사실 조회를 받았다고 자기 통보받았다고 그분은 그냥 기자님이에요. 그냥 평범한 기자님. 근데 그런 조회를 받았다고 저한테 이거 괜찮냐 그러길래 이제 다 거의 마무리돼서 아마 기자님한테까지는 문제 없지 않겠어요. 내가 그냥 그렇게 지금 답장하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통신사실을 조회하고 다 털어보고 나서도 이런 결과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사과 한마디는 해야 됩니다. 지금 최하우님은 특검의 무능이 아니라 사법부의 비겁함이다라는 지적을 또 하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고 진보당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사법부가 문제가 있다. 지금 내란 재판의 이 내란 혐의의 무게에 비해서 너무 일반 형사 제품에 나와 있는 이런 거를 들이대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불만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지금 여론조사 그 인용하신 것도 뭐 그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신 건데 네. 그 여론조사 인용하신 것도 사실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무조건 여론에 따라서 어떤 뭐 재판이나 영장 발부나 이런 게 흔들리면 안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판사 한 명 한 명이 다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역사의식과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지금 뭐 최근 여론조사도 그렇고 이제 더 우호적인 것들이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렇게 나왔다고 본다면은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상황 게다가 이게 이제 뭐 이런 영장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되는 것까지 합쳐지면은 아마 이제 이게 1심부터 적용하고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재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정확하게는 최후 변론 전이면은 1심부터 다시 할 수 있는데 그럼 빨리 만들어지면은 윤석열 처음부터 재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 적절한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고 어쨌든
뭐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약 설치되면 그쪽에서 재판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항소심부터 하겠다고 입장은 밝혔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1심부터 하게 되면 진짜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게 변론을 다시 갱신해야 돼요. 그러면 변론 갱신을 하게 되면 내란특별재판부 구성되고 나서 변론 갱신하고 그러면 1월 중순까지 판결이 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석방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항소심으로부터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저는 이제 여기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조금 발이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번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부분에 있어서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제조 출신, 제야 출신을 가리지 않고 기각 가능성이 더 높다고들 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 가지고는 이게 무능과 비겁을 넘어서서 뭔가 이렇게 범죄 혐의로까지 가져가기는 특검이 못 내놓은 거 아니냐, 스모킹건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특검이 극복해내질 못했잖아요. 설령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든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무딘 칼, 이렇게 무능한 특검으로는 결과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가들은 판결문으로 영원히 평가를 받고 그게 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영장 전담 판사라는 거는 몇 명이 로테이션으로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이 개인이니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이렇게 일관되게 나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판사 절반을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다 배척하고 다 사퇴시키고 다 퇴직시키겠다는 게 아니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거는 더 이상 사법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법치주의 아래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특검은 지금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지금 이번 사건을 보면서 확실하게 좀 느낍니다. 이제 수원 3인방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사법부에 대한 지금 지적과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고 사과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죠. 오늘 오전 SNS를 통해서 별도 기자회견은 없었어요. 메시지를 냈는데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에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두터운 장막이 거치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는 신호탄이라고도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신문 쫙 보니까 칼럼에서 제목이 딱 들어오는 게 누구도 국민에게 사과를 구걸하지 않았다.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쓴 칼럼 제목이 딱 들어왔어요. 예. 사실은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데 하든 말든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아까도 이제 그 메시지 너무 부적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2월 3일 날 국회에 들어갔던 사람 입장에서 이런 메시지는 굉장히 화가 나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메시지는 이런 화가 나는 메시지고 다만 우리 당에도 국회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결의에 동참하고 물론 장동혁 의원도 그땐 동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하죠. 그리고 저처럼 이제 원해지만 바리케이트를 치던 뭘 하던 계엄을 막기 위해 나섰던 사람들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하나만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다행스럽게도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과의 메시지를 냈고 그리고 또 다른 국회의원 지금 친한계라고 굳이 분류되지 않는 친윤계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26명의 의원들이 또 역시 전향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우리 당이 사실 뭐 그렇게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과오가 있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당은 그동안 그 과오들을 스스로의 손으로 해결을 해온 정당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는 요즘 12월 3일을 앞두고 나가는 방송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을 백담사에 보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을 역사 바로 세우기로 해서 내란죄로 감옥에 보냈죠.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사면을 요청한 거는 오히려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을 구속시키기까지 했어요. 보수는 원칙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우리 내부에 과오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스스로 그것을 교정해 가던 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길의 과정에서 다소 더 시끄러운 일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뭐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 징계하겠다고 그러고 누구를 내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대한민국 보수 정당에서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 칼럼을 언급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제목은 국민의힘의 사과를 구걸한 국민은 없다. 한겨레에 쓴 칼럼이고요. 어떻게 4주에 한 번씩 쓰는데 어떻게 또 12월 3일에 걸려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요한 바오로 2세 예전에 교황 이게 사과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틈만 나면 사과를 했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콘스탄티노플 함락한 거 십자군이 막 1000년 전에도 사과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뭐 옛날에 마녀 사냥한 것도 사과하고 1000년 전에도 사과하는데 1년 전 일은 사과 못하는 거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황은 소위 말해서 그 교회 내에서는 교황 무류설이라는 게 있어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황을 하는 일은 발언이나 이런 거는. 근데 그 오류가 없다는 교황도 옛날 교회에 대해서 다 사과를 하고 그게 이제 가톨릭이 외면을 받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교황 같은 분도 사과를 하는데 장동혁 대표 당신은 뭔데 네가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든 말든 알아서 해 그냥 뭐 이런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그냥 민주당이 정말 좋아하는 당대표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쭉 해라. 내년 6월까지. 예,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제가 거기에서 딱 그 용어를 썼어요. 선거치료. 그 용어를 제가 그 칼럼에 썼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를 보시죠. 예. 근데 저는 사과는 없는 건 둘째 치더라도 당시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궤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 당이 당시 제가 추경호 의원을 굉장히 원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제가 계엄 이후에 정말 SNS에도 비판적인 글을 많이 썼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 당이 그때 계엄 해제에 40명만 그리고 그 정도 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40명만 참석을 했어도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역시 아주 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제 겨우 18명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들어오고 싶었는데 못 들어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지금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건데 사람들은 자신이 했던 어떤 비겁한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잘못을 직시하고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계속 이런 변명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동혁 의원은 심지어 그때 계엄해제 결의에도 참석을 해놓고도 오히려 그런 마음에 지금 올라타서 당대표도 되고 자신의 권력을 이렇게 유지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얼마 전에 갤럽에서 조사를 했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16%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를 받았어요.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전두환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 중에 4분의 1이 내가 차마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12%만 바라보고 정치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결국 시간의 문제고 우리 당 내부의 노선 투쟁을 통해서 우리 당은 다시 이 문제를 극복해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계엄 발생 막지 못한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당내 투톱이 메시지가 완전 엇갈렸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초지일관 사과해야 되는 입장을 계속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당의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텨내기 힘들 거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이제 2020년에 처음 하고 5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동안 비대위원장이 8번 있었어요. 당대표는 4번 있었습니다. 제대로 임기 채운 당대표가 없죠. 네, 임기 채운 당대표가 없는데 비대위원장이 2배예요. 당대표의 2배인 정당이고 이 국민의힘 중진들 뭐 소위 말해서 뭐 윤핵관들 뭐 친윤들 포함해서 이 중진들은 언제든지 무슨 일에 벌여서라도 본인의 이익에 저해가 되면은 언제든지 지도부를 교체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그 암투는 기깔나게 한다 진짜 궁중 암투 하나는. 전 그래서 장동혁 대표 지키지 못할 가능성 자리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럴 가능성도 있고 점점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는 리틀 윤석열이 돼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닮은 점이 너무 많은데 첫 번째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거의 매일 원래도 술 좋아하는데 거의 매일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술 먹는 대상들이 이제 국회 출입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말진 기자들
아니면은 뭐 이제 김민수 뭐 박준태 비서실장 외에서 몇몇 측근들과 그렇게 먹는다라는 거예요, 술을. 근데 보통 당 대표 정도 되면 말진들이랑은 잘 안 마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제가 뭐 그 국회에 출입하는 그 입사가 연차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 당 대표한테 쓴소리를 하는 거는 아니죠. 그거는 당 대표가 하는 얘기를 주로 듣고 그거를 정보복으로 올리거나 뭐 기사 가치가 있으면 기사를 쓰거나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쓴소리를 듣거나 조언을 구하려면은 예를 들면은 뭐 팀장, 반장이라든지 국회 반장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아니면은 뭐 이제 정치부장 아니 뭐 이런 분들하고 먹어야지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쓴소리하는 거를 참지 않는다. 이거 똑같아. 윤석열도 본인한테 쓴소리하는 거 못 참고 다 맨날 측근들하고만 술 먹었잖아요. 두 번째 조중동에 대해서 그렇게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을 맨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수 언론이 왜 이렇게 나를 비판을 하냐. 윤석열도 똑같이 조중동 보지 마라. 뭐라고 해서 유튜브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튜브에 답이 있다고. 그럼 장동혁도 똑같이 뭐 이영풍 TV니 무슨 저는 잘 과문해서 잘 모르는데 약간 이 희한한 유튜브에만 지금 나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지금 게다가 지금 보수가 다수연합을 유지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 했던 게 처음에 유승민 경기도지사 찍어내고 이준석 당대표 찍어내고 안철수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찍어내고 나경원 연방장조를 찍어내고 김기현 당대표 만들었다가 김기현 쫓아내고 한동훈 쫓아내고 이거를 지금 장동혁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리틀 윤석열이에요. 제가 그러네요. 보기에는.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이거 지금 당의 망조가 들었다. 제가 보기엔 지금.